네, 안녕하세요. 점심 먹고 돌아왔습니다. 제9회 한남대학교 산학협력 페스티벌 새로운 마당 MC 금석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재밌는 게 그 옆에 교수님들도 앉으시고 연구원님들도 이렇게 같이 출연을 해주시는데 제가 이걸 하면은 그 어느 누구도 거부하지 않고 다 따라해 주세요. 일단 자, 오늘 함께하는 시간 새로운 마당, 새로운 산학협력 상생 포럼입니다. 우리 그 옆에 계시는 단장님이 이따 인사드릴 건데 이 단장님하고 함께 저희 링크플러스 사업단에서 이 산학협력에 관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하고 좀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그리고 퀴즈로 푸는 시간 함께 할 거고요. 오늘 선물도 함께 드립니다. 총 20분에게 선물 드리고 15분에게 추첨을 통해서 경품 드립니다. 1등 한 분에게는 빕스 평일 런치 3인 세트, 2등 한 분에게는 원래 족발보쌈 세트 돼 있었는데 미스터 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등 한 분 파리바게트 케이크 교환권, 그리고 4등에서 10등까지 베스킨라빈스 패밀리 아이스크림 교환권, 그리고 11등에서 20등까지 떡볶이 2인 세트 이렇게 드리고요. 15분에게 추첨해서 커피 교환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푸는 요령은요. 전전 시간들과 늘 동일합니다.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보여주는 자료들 거기에 다 답이 숨어 있어요. 정 안 되면 저희가 힌트라도 드립니다. 그거 잘 듣고 푸시면 돼요. 자, 그리고 빨리 눌러야 순위가 올라갑니다. 점수가 같더라도 요거 참고하시고요. 이번 시간 함께하는 톡앤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톡앤쇼 도와주실 분 모셨습니다. 우리 단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남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 단장 맡고 있는 황철호입니다. 이번 2020 산학협력 페스티벌 새로운 마당 행사에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다들 사실 여기서 박수 막 이렇게 치고 있을 거예요. 네네. 자, 단장님을 사실 처음부터 계속 모시고 싶었어요. 지금 저희가 톡앤쇼 프로그램으로 보면은 10번째거든요. 이제 요 다음 시간에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까지 하면은 이제 시상식하고 마무리가 되는데 그 한남대학교 56주년 기념관에서 산학협력 상생 포럼이 24일에 열렸어요. 네. 네. 먼저 온라인 행사 대신에 오프라인 행사를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먼저 제가 마지막에 나온 이유는 주인공은 늘 끝에 나온다. 아, 예. 그렇군요. 예, 네. 그 원칙 때문에. 네네. 기대감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네네. 예, 그랬던 거고요. 사실 지금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네. 어려운데 산학협력은 실질적으로 기업과의 접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고요. 지금 코로나 환경 때문에 산학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고 중요하다. 그러려면 같이 맞대고서 얘기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상담도 필요하고요. 더구나 지금 저희 56주년 기념관 로비에 그동안 링크플러스 사업단이 1년 동안 해왔던 여러 훌륭한 성과들을 쭉 전시해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상생포럼도 참여하시고 저희들의 성과를 보시면서 한남대 링크 사업단이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고 일을 잘하는구나, 같이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저희가 오프라인 행사를 하게 됐고요. 물론 대전 지역의 행사 전날 네네. 23일 코로나, 날이죠. 그렇죠. 네. 코로나 확진자가 0명이었어요. 수도권과 달리. 네. 그리고 철저한 방역. 저희 대전은 1단계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이블에 한 분씩 오시는 그런 철저한 방역 속의 행사를 무사히 잘 치렀습니다. 네. 저도 현장에서 봤는데 야. 느낌이 실상은 그런 포럼을 하게 되면 왜 기업체분들도 막 가득가득 앉아주시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아니고 왜 이렇게 뜨문뜨문 앉았지? 라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생각했다가 네. 방역수칙 그 생각이 딱 들었었어요.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기업 관계자분들 참여가 조금 저조할 수도 있었는데 어땠나요? 사실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그때 수도권 2.5단계, 3단계 이런 얘기가 언론에서 막 쏟아져서 찝찝하시죠, 사실. 그래서 혹시라도 참여가 저조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거의 다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업 관계자만 70분이 넘게 참석하셨고요. 네네. 물론 이제 굉장히 큰 회의장이지만 100명이 넘지 않게끔
저희 내부 인원은 참석을 자제를 했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 상황에 산학협력이 절실하구나 이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네네. 박일수 교수님이셨나요? 제가 어제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네. 현재 고용시장 어떻냐고 물어봤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쉽지 않다라고 예. 판단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 산학협력이라는 게 결국은 산업계, 이 기업들하고 학계, 이 학교가 같이 협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뒤에 가면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 말씀드리겠지만 뭐 제일 쉽게는 이제 산업체와 학계가 서로 협력해서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제 협력하자 뭐 이런 건데요. 네. 보면 기업이 가진 장점이 있고요. 또 대학이 가진 장점이 있습니다. 네. 워낙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서로가 가진 장점을 가지고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메꿔서 소위 시너지 효과를 내자. 네. 이게 산학협력의 기본 목표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귀에 쏙쏙 잘 들어옵니다. 역시 제가 전부터 네.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었는데 정말 말씀을 잘하세요. 달변가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서로 이쯤에서 칭찬은 마무리하고요. 이제 퀴즈 한 문제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 단장님이 설명하셨던 이야기에 다 나와 있죠? 예, 네.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문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객관식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 단장님이 설명하신 거에 다 내용이 있어요. 산학협력과 관련해서 다음 중 틀린 것은 이거예요, 문제가. 네. 1번, 2번, 3번, 4번 보기가 상당히 깁니다. 근데 틀린 것을 고르시면 돼요. 틀린 것. 맞는 거 말고. 네. 틀린 거 고르시면 돼요. 산학협력하는 이유. 우리가 사실 마지막에 힌트를 줬어요. 왜 산학협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랬기 때문에 아마 정답들 잘 맞추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문항. 정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네, 3번 맞습니다. 산학협력은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다. 아니죠. 예.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시너지 효과도 내고 예. 같이 이렇게 동반성장, 동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네, 못 맞추신 분들은 없겠죠. 네. 근데 이 지금 시점에서 네, 이제 사실은 24일 날 상세 포럼에서 이제 강연을 또 하셨어요. 예. 저도 현장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봤는데 일단 강연 영상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 짧게 좀 하나 먼저 보고 와서 이야기를 또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주시죠. 조금 전에 혁신파크 설명하셨는데요.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많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대학 내에 기업이 이제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밤새워서 일할 수 있게끔 일종의 기숙사 같은 이제 시설도 들어섭니다. 그래서 물론 초기에 시작하는 벤처 기업들한테 이제 굉장히 말할 수 없이 좋은 조건이겠죠. 학교의 이 공간이 전부 다 자기 앞마당이 되는 겁니다. 일에 지쳤을 때 산책도 할 수가 있고요. 학교 식당은 물론이고 학교 주변은 특히 싼 걸로 유명하죠. 음식값들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 좋은 공간 속에서 연구하고 일하고 생활하고 이게 다 가능하게 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입주 비용이 20%에서 80%입니다. 그 이제 조건에 따라 다를 텐데요. 여건이 조금 규모가 작고 뭐 이런 기업일수록 굉장히 싸게 거의 형식상의 입주비만 내고 관리비만 내고 들어오실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특히 지금 설계 단계인데 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 사실 오폐수 처리가 되게 골치 아프거든요. 일반 건물에 들어가면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자기가 건물을 지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일부 공간에 오폐수 처리 시설을 갖추게 해서 바이오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공간마다 특수성을 좀 감안해서 건물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에게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입지 조건 또한 말할 바 없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혁신 파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2020년 성공적인 산학협력을 위한 시작. 사실은 늘 많이 들어왔어요. 수없이 들어왔죠, 산학협력. 그리고 모든 대학이 산학협력을 외치고 있고요. 정부도 외치고 있고요. 다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기업은 약간 시큰둥해요. 제가 다녀보면요. 또 시작이구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대학이 우리를 이용해서 뭘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의외로 많고요. 별로 도움을 못 받았다라는 얘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산학협력 오랫동안 해왔는데 왜 제목에 2020년을 산학협력의 시작이라고 했느냐 하면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판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산학협력을. 늘 해오던 방식의 뻔한 산학협력 말고 기업한테 진짜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한테 무슨 도움을 줄 건데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자, 여기까지 봤는데, 사실 뒷내용이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궁금해요. 네. 네, 근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자,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걸로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이 지금 시점, 코로나19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팬데믹이 된 상태,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산학협력이 특히 더 강조되는 이유,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뒷부분에 이제 중요한 게 많은데. 그렇죠. 예. 네. 그걸 다 못 보여드려서 네. 굉장히 아쉽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먼저 두 가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게 기술 및 상거래 환경의 이제 변화입니다. 뭐 여러분 이미 다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기존 오프라인 매장, 뭐 그러면 무슨 마트, 뭐 이런 것들 이제 떠오르실 텐데 매출이 아주 최근 들어서 급감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네이버나 카카오의 매출은 아주 지속적으로 또 급성장하고 있고요.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미국에서도 그 오프라인 매장들이 아주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존 때문에요. 그 다음에 기술로 보면 다 아시는 한때 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장악했던 난공불락의 노키아, 그리고 유명한 모토로라 다 망했죠. 저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네. 지금은 판이 바뀌어서 이제 애플, 네. 그다음에 삼성 갤럭시, 네. 완전 절대 강자죠. 그뿐만 아니라 저희 나이 때의 그 이제 꿈의 제품 TV가 뭐였냐면 소니 트리니트론 튜브. 네. 이거 꿈이었어요. 못 샀지만. 네. 그것도 도저히 국내 기술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막강한 상대였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소니 TV 몰락했죠. 그렇죠. 삼성과 LG의 LCD TV가 세계 시장을 양강 구도를 구축하고 있죠. 결국은 시장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기업들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환경의 변화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 우리 기업들의 제품 개발 방향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화돼야겠다 하는 건데 대기업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네. 그래서 혼자서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부족한 기술과 인력의 문제를 대학과 함께 하자. 뭐 이런 거고요. 특히 강력한 팬덤층을 구축하고 있는 애플이나 샤오미의 생태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많다 하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 대학과 함께 헤쳐나가 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딱 두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이 기술 혁신에 적응하지 못하면은 세계 최고 강자도 이미 몰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예를 들어서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이제 절대적인 강자는 이제 없다라고 봐야 되네요. 네. 빨리 그 변화에 적응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일단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두 번째 퀴즈를 하나 또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문제 주세요. 문제 옵니다. 자, 역시 객관식 문제입니다. 이미 앞서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가장 잘 알만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음 중에서 기술 변화와 혁신에 적응하지 못해 도태된 대표적인 사례 중 틀린 것. 네. 자, 하나는 단장님이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안 해준 게 있고, 예. 나머지 세 개는 언급을 했으나, 이거는 굳이 사실은 앞에 좋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굳이 앞에 내용을 듣지 않더라도, 그냥 눈에 그것만 이만하게 막 보이는 것 같아요. 크게. 그게 함정이에요. 아, 이게 함정입니까? 설명 안 했던 그게 함정이에요. 그거 보일까봐. 그게 보일까봐. 예. 아, 의도적인 겁니다. 이 또, 아까 부단장님은 어떻게든 못 알려줘서 안달이었는데, 두 분이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십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시간 다 됐으니까, 과연 어떤 답을 선택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네, 애플 아이폰입니다. 저는 저게 눈에 확 들어왔거든요. 네. 네. 그 4번이 이제 미국 가전유통업체. 네, 저쪽이 이제 아까 설명을 안 해주셨고요. 예, 그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것도 이제 미국 유통업체 몰락 중에 하나가 서킷시티예요. 네네. 여기가 베스트바이하고 두 양대 가전 양판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근데 여기가 시대 아마존이라는 온라인 매장의 추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결국 파산했습니다. 파산까지요? 예, 파산했어요. 와, 그냥 몰락 수준이 아니고, 와, 진짜, 전 지금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경각심이 확 드는 게, 저희 지금 이 행사도 사실은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올해 처음으로 다들 이렇게 도입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변화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면은,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산학협력이 특히 더 강조되는 이유, 아까 두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나머지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한테 크게 위협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네. 이것도 이미 다 아시는 거죠. 사실 과거에 제가 학생 시절에 체력은 국력이다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에 많이 투자하고요. 외국에서 금메달 따오면 환호하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은 체력이 국력이 아니고 기술이 국력입니다. 근데 그 기술의 근간은 인재죠. 예, 인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교육열 높기로 굉장히 유명하죠. 네. 그런데 중국의 인구가 14억이에요. 네. 그 14억의 4%가 인재라면 그 4%에 해당되는 인구가 한국의 인구 전체하고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인재 양 측면에서도 중국을 당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네. 그래서 결국은 각자 개별 기업만의 힘으로는 중국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중국이 과거와 달리 과학기술 예산 투자도 한국의 3배에 달합니다. 무지하게 쏟아붓고 있고요. 정부 지원도 막강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별 기업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힘을 합치자. 뭐 이런 얘기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은, 이런 총체적인 난국은 기업 혼자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이제 대학과의 협력을 해야 된다. 뭐 필수죠. 선택이 아니고요. 네. 예. 진짜 그 마지막 말씀하신 게 딱 와닿는 것 같아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네. 자, 산학협력, 이 미래 생존,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세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충분한 또 힌트를 다 드린 상태입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문제 옵니다. 자, 역시 객관식 문제고요.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 그 핵심에서 다 이 정답들이 보이는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산학협력이 필요한 이유 중 맞지 않는 것은 1번 중국의 기술과 인력, 2번 생산 가능 인구 감소, 3번 코로나, 4번 한국의 풍부한 자원. 네, 이렇게 네 가지거든요. 자, 누가 봐도 이것도 답이 입체적으로 이만하게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시간 다 됐고요. 정답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네, 정답 4번 한국의 풍부한 자원입니다. 사실 앞서서 이야기한 것들은 산학협력이 이런 시대에 이런 상황들 때문에
꼭 필요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네.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선물 좀 또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그랬는데, 네, 지금도 채팅창이 많이 바쁘진 않아요. 네, 어, 커피 추첨할 건데, 여기다 확실히 글을 쓰면 추첨이 잘 된다는 낭설이 있습니다.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부터 커피 필요하신 분들 커피 채팅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지난 채팅을 좀 읽어보면, 아, 단장님의 팬이 들어와 계십니다. 짱구님이 단장님 파이팅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우, 커피, 그래요. 커피 주세요. 커피. 그래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커피를 추첨하겠습니다. 5분 추첨합니다. 추첨함 보여주세요. 추첨함 나온다. 뿅. 자, 추첨 중입니다. 커피. 자, 아메리카노, 네. 드릴 거예요. 5분 볼게요. 자, 달리님, 구루미님, 에이스님, 김우님, 김택님 5분 축하드립니다. 우. 자, 이렇게 선물까지 드렸고요. 네. 예, 선물을 드린 이유가 이거 받아서 바로 마실 수는 없지만 마시는 기분을 내면서 우리 다음 또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신 강연 또 짧게 또 만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영상 만나는 시간 함께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심각한 상황을 잔뜩 고조시켰으니까 그럼 한남대에서는 어떻게 산학협력 방향을 잡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제가 중소기업을 운영을 안 해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중소기업의 고민이 뭘까? 대표적인 게 기술 개발 여력의 부족이다. 일단 인력이 있어요. 고급 인력이 있어야 기술 개발도 하고요. 또 신제품도 만들고요.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새로운 기술을 갖춘 아주 뛰어난 기술 말고요. 사장님이나 지금 부장님들이 개발할 땐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그 사이에 한 10년 흘렀어요. 요즘 얼마나 빨리 바뀝니까? 10년 사이에 새로운 방법이 나왔어요. 소프트웨어도 나오고 장비도 나왔습니다. 대학에서는 그걸 가르쳐요. 근데 못해요. 그러면 그 신기술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졸업자들이 우리 회사에 와야 될 텐데 회사에 과연 올까 하는 걱정이 있을 수 있죠. 우리 회사 그만큼의 매력이 있을까, 고급 인력들이.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학교 교육의 모든 걸 다 커버 못해요. 학교 교육은 기초교육이거든요. 거기에 응용을 붙이는데 전통적인 교과 과정을 빼먹고 응용으로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비교과 과정에서 방학 때 별도로 또 가르칩니다. 근데 많은 기업들의 수요를 저희가 다 알지도 못하고 감당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주문식 교육 과정이라는 걸 저희가 도입을 했어요. 이거 이제 다시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력 보충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저희가 보통 즉시 전력 투입과 뭘 원해요. 저도 학생들 뭐 이력서 봐주고 하다 보면 많이 탈락해요. 근데 모집에 보면 현장 경험 풍부한 자, 신입사원 뽑는데 이거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사실? 근데 기업 당연하잖아요. 막 졸업했지만 현장 실무 경험이 풍부하면 좋겠어. 안 맞죠?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메꿔줄 것인가 하는 고민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인력, 내가 인원 충원은 곤란하지만 기술 발전이 계속 새로워지니까 기존 인력을 좀 재교육시키고 싶어요. 문제가 있죠. 1명, 2명 교육 외부에 내보내는 것도 힘들고요. 돈도 돈이고요. 이거 어려움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뒤에서 해결책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제품의 신기술 수용, 그 다음 기존 제품의 개선, 고품질화, 뭐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선풍기 만들고 있어요. 그 선풍기에 샤오미 같이 원격 조정하고 싶어요. 근데 기계 전기 업체인데 앱 개발 해본 적이 있어야죠. 이거 어떻게 해요? 인력을 뽑아요? 지금도 어려운데 신일도 한때 법정 관리 갔었어요. 어려웠어요.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한일도 그렇고요. 다. 여력이 없습니다.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떡할까요? 계속 이러다가 샤오미한테 다 먹혀요? 여기에 대한 대안도 뒤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대안들을 뒤에서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정말 아쉬운 시점입니다. 저 대안을 듣고 싶은데. 예. 시간 관계상 정말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한 3시간짜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중요한 내용들 이렇게 다 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자, 아무래도 산학협력을 위해서 우리 자본력과 기술력이 좀 부족한 이 중소기업과의 협력이 중요할 텐데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네, 이미 이제 영상에 일부가 나왔는데 네. 아마도 제일 큰 문제는 전문 인력의 확보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 대기업하고 보수 차이도 나고 하다 보니까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또 여력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술 개발 여력이 부족한 것이죠. 있는 제품의 신기술 반영이라든가 제품 개선도 어려운데 만약에 새로운 앱 형태로 생태계가 바뀌어서 새로운 앱을 개발해야겠다 그러면 그것도 또 새로운 인력이 필요한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인력이 이제 인력과 연관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그렇다면 기존 인력을 회사에 있는 기존 인력을 활용한다 그러면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 재교육도 만만치가 않아요. 한두 명씩 밖에 내보내는 것도 문제고 생산 차질이 있으니까 네네. 자기 기존 업무에 그다음에 예산도 문제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고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상에 못 들었던 부분보다 뒤쪽에서 얘기해 주실 부분이 더 궁금하긴 한데 일단 퀴즈는 풀어야죠. 자,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해주신대요. 자, 그럼 바로 네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자, 문제 주세요. 문제.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자, 네 번째 문제 OX 퀴즈. 중소기업은 기술 개발이나 디자인 개선을 위한 인력이 풍부하다. 방금 이야기 나왔던 거예요. 방금 이야기 나와서 이게 어떠한 느낌으로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시간 한 10초 정도 남았고요. 여러분들 OX 이건 모르면 찍으셔도 됩니다. 근데 모르실 수 없어요. 앞에 우리가 다 이야기를 드렸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한번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중소기업은 개발 인력의 이 여유를 갖기 힘들어서 대학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인 거잖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다섯 번째 문제 푼 건가요? 네 번째 문제였죠? 네. 자, 여기서 강연. 또 뒤쪽에 다른 말씀 또 이렇게 해주신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연하신 영상 또 짧게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주세요. 그래서 총체적인 표를 보면 기업의 요구사항이 있을 거예요. 이걸 좀 활발하게 이제 전개할 거예요. 그동안은 준비 단계였고요. 저희가 기업들의 수요 조사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 지원이 필요하냐, 지금 당장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 기술은 뭐냐, 그리고 우리 직원들 어떤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부터 시작해서 우리 현장 실습 인원 좀 보내줘. 그리고 한 4개월, 6개월 써보고 괜찮으면 채용할게. 물론 채용 의무는 아니지만 좋으면 쓸게.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기업의 요구사항을 저희가 조사를 할 겁니다. 거기를 바탕으로 두고 기업을 다시 접촉을 해서 시제품 제작도 저희가 도와드리고요. 기술적인 거 자금 지원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T 업종에 관련된 기업들 저희가 도와드리고요. 그 다음에 판로 지원 마케팅까지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재직자 교육은 물론이고요. 이런 지원들을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근데 여기 기업의 요구사항 중에 또 하나가 이런 거 있어요. 나는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싶어. 그런데 도움은 받고 싶어. 내가 나빠서가 아니고 돈이 없어.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다면 약간 단기적인 것도 있고 중기적인 것도 있을 거예요. 또 가벼운 거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학과의 교수님들한테 뿌려서 캡손 디자인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 필수 과목이에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제가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사업에서 과기정통부 사업인데 거기에선 각 팀에
6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400만 원, 200만 원 교수님 용돈, 그래야 교수님 열심히 하시니까 400만 원 가지고 재료비 투입하는 거예요. 가공비 투입하고요. 해서 학생들이 만드는 거예요. 성적이 걸려있기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저희도 지금 저기 대단한 물건 하나 나왔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거 제가 창업하려고 하는 아이템이에요. 미세먼지 저감 장치거든요. 대박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도하죠. 요거 김 공장에서 사실 의뢰가 들어왔었어요. 김 공장의 애로사항이 냄새가 너무 난대요. 그래서 악취 제거로부터 시작했는데 일단 이게 미세먼지 기능이 강해요. 근데 악취 제거도 합니다. 그래서 악취 제거를 일단 미세먼지 장치를 개발했고요. 요거 상용화하면서 악취 제거까지 내년도에 계속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캡스톤 디자인을 하면 기업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이걸로 혹시 우리 생산 공정 바꿀 수 있을까? 혹시 이걸로 제품, 부품을 바꿀 수 있을까? 우리가 다 수용은 못하겠지만 꽤 많은 걸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 교수님은 그걸 통해서 이제 특허도 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학생들 취업도 시킬 수가 있고요. 또 저희 수당도 받고요. 논문도 낼 수 있고요. 학교도 전혀 손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굉장히 잘하면 기업에서 볼 때 기술 이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 기술 이전은 받겠는데 얘가 인성이 나쁘면 어떡하지? 다른 거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학생을 현장 실습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럼 저희도 좋아요. 현장 실습 실적이 나와요. 근데 그 현장 실습은 학생이 학점이 나가요. 거기서 태만하게 굴 수가 없어요. 너 자른다 그러면 얘 휴학해야 돼요. 그리고 한 학기 등록금 다 날라갑니다. 다 F예요. 충성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장 실습을 쓰면서 기술 이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괜찮네. 그럼 뽑는 거예요. 그럼 취업률 저희 향상됩니다. 네, 여기까지 취업률이 이렇게 향상됩니다. 예. 이 중소기업이 겪는 이제 대표적인 어려움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링크플러스 사업단의 기업 지원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중요한 대목인데요. 네네. 먼저 기업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제 인력 문제. 네. 그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이 원하는 인력은 직전감이에요. 즉시 전력 투입감. 네. 즉시 투입해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인력. 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대졸자 신입사원 뽑았는데 즉시 투입 못하죠. 네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교육을 시켜야 된다, 뭐 배운 게 뭐가 있냐, 뭐 이런 불만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냐면, 기업의 애로사항들, 뭐가 좀 해결이 안 된다. 그런 기술들을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조사해서 여기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기술들을 학과 교수님들한테 배포를 합니다. 그럼 교수님들은 4학년 1학기에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라는 걸 학생들과 함께 수행을 합니다. 팀으로 다 나눠서요. 네네. 그 캡스톤 디자인은 한 학기 동안 답이 없는 문제인 거죠. 기업의 애로 기술들을 학생과 교수님이 한 팀이 돼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한 학기 동안. 그러다 보면 실무에 접하게 되는 거죠. 교과서에 정해진 답만 있는 문제만 풀다가 그러다 보면 스스로 이제 해결 능력을 갖게 되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기업이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좋은데 문제 해결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학생이 가진 기술이지 우리 기업에는 도움이 안 되지 않느냐. 결과만 점수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러면 현장 실습으로 학생들 받아주십시오. 그럼 학생들이 현장 실습하면서 이제 기업의 직원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기술 점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보다 더 좋은 건 기존에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이 이 기술 이전 받으려면 낯설고 힘들죠. 그런데 사장님이 딱 보니까 이 현장 실습하는 학생이 인성도 좋고 실력도 있고 일도 잘해요. 네네. 너 우리 회사에서 일 안 할래? 여기 저희가 노리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굉장히 쓸모 있는 인력을 특별한 어떤 채용 절차 거치지 않고 노력을 들이지 않고 뽑을 수 있는 거죠. 딱 맞는 인력을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네.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를 해서 특정 업무 능력은 갖췄는데
회사에선 그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저것 두루 잘하고 싶은데 네. 요런 정도의 지식은 갖추고 왔으면 좋겠다. 직무 지식을. 그걸 저희한테 또 요구를 하면 그걸 가지고 방학 때 주문식 교육 과정을 열어줍니다. 네네. 그리고 회사를 가는 거예요. 아, 미리 예, 미리요. 미리 공부를 하고 예,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규 교과 과정은 아니지만 방학 때 사회 맞춤형 주문식 교육 과정을 통해서 단기 교육 과정을 마치고 회사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에선 정말 원하는 쓸모 있는 적시 전력 투입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설명을 해주신 거랑 지금 설명해 주신 거랑 이 와닿는 게 또 확 다른 느낌이에요. 예. 저는 어쨌든 또 이 제가 속해 있는 회사의 기업 입장에서 또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또 있었거든요. 예. 자, 어쨌든 이 캡스톤 디자인을 통해서 기업 관련 과제를 수행하고 기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후에 현장 실습까지 한다라고 하면요. 예. 기업의 진짜 가장 첫 번째, 우리 중소기업들의 가장 첫 번째 문제인 인력난을 내가 꼭 필요한 사람으로 채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5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X 퀴즈입니다. 어려워하지 마세요. 자, 5번째 문제 주세요. 문제 나옵니다. 자, 5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OX 퀴즈입니다. 링크플러스 사업단은 기업의 적재적소의 인재를 공급하기 위해 캡스톤 디자인, 주문식 교육, 현장 실습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맞으면 O, 아니다. X. 네, 틀리면 안 돼요. 네, 이미 답을 다 이야기해드렸어요. 네, 이건 정말 틀리기 어렵습니다. 자, 이제 시간 째깍째깍 가고 있는데요. 네. 자, 과연 어떤 답들을 했을까요? O냐, X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바로 정답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네, 정답은 당연히 O죠. 네. 우리 기업 직무에 필요한 인재 공급을 위해서 뭐 캡스톤 디자인, 주문식 교육 과정, 뭐 현장 실습 이런 종합 세트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게 되잖아요. 자, 여기서 또 한 번 여러분들 선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요번에는 그 커피를 받으시는 주문을 바꾸도록 할게요. 채팅창에 링크를 제대로 한글로 2글자 쓰시는 분이 아마 커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 링크 한번 쭉 올려주세요. 커피 말고 링크. 그렇지. 링크 올라간다. 아우, 채팅창 난리 났어요. 지금 보이시죠? 예. 네, 링크. 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운을 받아서 추첨함 열어보겠습니다. 열어주세요. 추첨함 나와라. 뿅. 자, 커피 5분 드립니다. 자, 바로 열어주셨어요. 나야나님, 초코초코님, 새집담님, 코코맘님, 짱구님 축하드립니다. 자, 링크, 심지어 정확하게 LINC 플러스, 예. 링크 플러스를 정확히 입력하신 분도 계시고요. 이런 분들이 받아가야 되는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선물까지 드렸고요.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또 나눠볼게요. 이 기업의 기존 인력을 재교육을 한다든지요. 네. 아니면 제품 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책 같은 거. 이런 것도 또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사실 신규 인력이잖아요. 네네네. 저희 학생들 이제 공급을 하는 거였는데 네. 그게 어려울 경우에 이제 기존 인력을 재교육하는 네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저 AI나 뭐 빅데이터나 그다음에 머신러닝 뭐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기존의 전산을 주로 하는 기업일지라도 새로운 분야는 사실 쫓아가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재교육이 필요한데 그 재교육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직원을 빼서 외부에 교육 보내고 이런 것들이 일정에도 문제가 있고 또 비용도 쉽지가 않고요. 또 어떤 교육 과정이 있는지도 알아봐야 되고 해서 저희 사업단에서는 기업들의 재교육 수요를 조사를 합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은 분야로 묶어서 저희가 그 기업에 나가서 재교육을 일주일 동안 또는 뭐 2차, 3차 진행할 수도 있고요. 아, 직접 나가서 또. 예, 나가서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나가는 이제 강사는 저희 전공 교수님이 나가실 수도 있고 네. 특정 분야의 대단한 전문가를 저희가 초빙을 해서 이제 직접 나가서 하기도 하고요. 네네. 또 한 곳에 강의 장소를 모아서 여러 개 기업을 같이 모아서도 재교육을 해드립니다. 중요한 건요, 네. 공짜예요. 너무 좋은데요? 비용이 안 듭니다. 예, 그래서
기업이 요구하는 적재적소의 교육을 저희가 기업이 원하는 시간대, 기업이 원하는 장소에 나가서 교육을 해드립니다.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네네.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애로 기술이 있다, 이걸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면 학생들한테 주는 캡성과 달리 약간 높은 수준이 필요하다. 네. 다양한 분야가 있겠죠. 뭐 공학적인 이런 기술뿐이 아니라 마케팅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 기술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전공 교수님이 직접 나가십니다. 나가서 컨설팅도 해드리고 기술 자문도 해드립니다. 역시 공짜입니다. 야, 이거 이거 괜찮죠? 이거 너무 좋은데요. 예.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걸 알고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이 네네. 널리 퍼져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신청을 하게 되면 예. 그 신청들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예. 필요한 곳에 대학에 있는 우리도 바쁘지만 예. 우리가 같이 공존을 하기 위해서 상생을 하기 위해서 그 바쁜 와중에 교수님들까지 직접 기업으로 나가셔서 예. 그쪽에 필요한 것들을 애로사항들을 다 해결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또 아닙니다. 네. 야, 이거 단기로 안 되겠다. 네. 예를 들면 한 1년, 2년 깊이 있는 연구를 해서 정말 좋은 결과를 얻어야겠다. 네. 그러면 공동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하. 기업과 학교가 공동 연구를 해요. 네네. 그럼 이제 기업들 걱정하시잖아요. 네. 이거 또 돈 얼마 달라고 그러려고. 아닙니다. 딱 총 연구비의 5%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5%밖에 안 됩니다. 너무 큰 좋은데요? 부담 없이 교수님들이 장기로 연구를 해드립니다. 이 프로그램도 링크 사업단이 나머지 비용을 다 대는 거죠. 기업은 5%만. 나머지 95%는 링크 사업단이에요. 알겠습니다. 뭐 그뿐만이 아니고 네. 사실 대학에는 굉장히 다양한 교수님들이 계시잖아요. 네. 저희 대학에 500명 정도의 교수님이 계세요. 네. 또 전공을 하는 학생들도 무지하게 많고요. 네. 그러면 마케팅 지원부터 시작해서 디자인. 네. 요새 디자인 납품은 안 팔리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기업의 다양한 요구 사항들을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다 하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저희하고의 산학 협력이 정말 중요하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단장님이 추가로 설명해 주신 거를 생각을 딱 해보면은 불가능이란 없다라고를 좀 돌려서 완곡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퀴즈 하나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자, 문제 주세요. 문제 나온다. 문제. 자, 6번째 문제. 역시 객관식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한남대 링크플러스 사업단이 제공하는 기술개발 기업 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 1번 재직자 교육과정, 2번 애로기술 지원, 3번 산학공동기술개발 연구과제 지원, 4번 점심도시락 제공이요. 점심도시락 제공. 네. 예. 문제를 단장님이 직접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말 위트 있게 잘 내주셨습니다. 자, 일단 시간은 다 됐고요. 여러분 이거는 맞추라고 내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지만 그래서 정답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보여주세요. 네, 점심도시락 제공입니다. 근데 예. 이 점심도시락 같은 경우도 사실 기업 지원에 도움이 되지 않나요? 도움 되죠.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짜 점심 먹고 힘을 내서 일을 할 수가 네네네네. 있죠. 네. 근데 문제를 잘 보시면 네. 문제에 제한 조건이 있어요. 기술개발 기업 지원이라고 못 박혀 아. 있어요. 그냥 기업 지원이 아니고요. 그렇죠. 무조건 예. 지원이면은 뭐 도시락도 갖다 네, 드리고 가능하죠. 소스도 갖다 드리고 예, 예. 네,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네, 제가 그래서 공부를 잘 못했나 봅니다. 괜히 기뻐하고 있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예. 우리 기업의 개발 자금 부족 등에 대한 대책. 이미 교육까지도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 예. 그러면은 기업의 개발 자금 부족, 이거 대책이 또 있나요? 예, 당연히 있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설계는 하더라도 시제품을 이제 만들려면 또는 네. 뭐 상용화를 하려면 금형이 필요해요. 네. 근데 그 금형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네. 엄두를 못 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 사업단에서는 바로 그 점에 착안해서 시제품 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의 시제품 제작이 필요하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그렇다 막 드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나름
저희 평가단이 심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은 우리가 시제품 제작비를 지원해 드려야겠구나 하고서 결정이 나면 제작비를 드립니다. 네. 또 그뿐만이 아니고요. 하시다 보면 이제 다양한 분석도 필요하고요. 네. 또 가공도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분석 장비와 가공 장비를 저희 공동기기원 네, 네. 그래서 이제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동기기원에 맡기시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저희가 분석도 해드리고 또 가공도 해드립니다. 다양한 이 외에도 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네. 사실. 그리고 저희가 자랑으로 내세우는 게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네. FESEM, FESEM이라고 하는데요. 네. 전개 방사형 전자현미경. 네. 요것도 갖추고 있어요. 이게 5억 정도의 장비예요. 대당 5억. 어제 야노도 분석할 수 있어서 네. 이야기했던 거를 제가 같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 예. 네. 1나노미터까지 측정 가능해요. 네네네네. 예. 이게 보통 광학식 현미경은 한 10배, 20배 해서 네네. 한 개가 보통 1000배로 봐요. 네. 근데 이게 100만 배입니다. 100만 배면은 뭐 느낌이 안 오실 거예요, 사실. 예, 사실 감도 안 잡히거든요. 이게 이제 보통 쉽게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우리가 PM12 이하, 그 다음에 초미세먼지 PM2.5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1000분의 2.5mm보다 작은 걸 PM2.5라고 해요. 네. 이거는 뭐 위험한 게 우리가 호흡기로 들어와서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네. 기관지에서도 뭐 걸러지지 않고 해서 혈관으로 다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만들었다 했을 경우에 미세먼지가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어떻게 조사하냐 이거죠. 그러면 굉장히 정밀한 이제 분해 능의 현미경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석이 필요하신 기업에선 저희 한남대 공동기기원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야,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한남대학교 그리고 링크플러스 사업단과 함께 하십시오. 저 굉장히 광고 잘하는 것 같지 않나요? 자, 정말 필요한 인재 공급, 기술 개발 지원 진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 시간에도 비슷한 거 나왔고 어제도 비슷한 거 나왔어요. 중요한 거라 계속해서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라 내고 있습니다. 자, 7번째 문제 주세요. 자, 객관식으로 내긴 했지만 이 정도면은 이제 계속 참여하신 분들은 사실 주관식으로 쓸 수 있을 만큼 익숙하게 접한 문제입니다. 자, 문제입니다. 링크플러스 사업단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힌트는 링크플러스 사업단은 학교 정문 맞은편에 있는 이 전전 시간인가도 우리 부단장님하고 송건수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4층 높이의 빨간색 건물 3층에 있어요. 여기에 정확한 명칭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네, 요거 잘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시간 다 됐고요. 바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자, 평생교육원 3층입니다. 네, 학교 정문 맞은편에 평생교육원 건물 3층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언제든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실 때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문제들을 다 풀어봤습니다. 이제 그 순위 발표하고 선물 드릴 건데 순위 발표하고 좀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커피 다시 한번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꺼번에 추첨 갑니다. 일단 선물을 한꺼번에 좀 드릴게요. 11등에서 20등까지 떡볶이 2인 세트 그리고 4등에서 10등까지 베스킨라빈스 패밀리 아이스크림 교환권. 네,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택님부터 미니초코님까지 네, 떡볶이 2인 세트 그리고 아이패드님부터 장미꽃님까지 네, 파리바게트 아니 베스킨라빈스 패밀리 아이스크림 교환권 이렇게 됐고요. 3위 2위까지는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1위가 공개되면 제가 읽는 식으로 닉네임을 읽어주시면 돼요. 자, 3위 파리바게트 케이크 교환권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시죠. 지리반장님 축하드립니다. 파리바게트 케이크 교환권이고요. 2등 바로 또 가도록 할게요. 자, 2등 원래 족발 보쌈 세트였지만 미스터피자 교환권 떠리떠리님 축하드립니다. 대망의 1등 빕스 평일런치 3인 세트 과연 어느 분일까요? 도토리 줍기. 네, 도토리 주기님 축하드립니다. 네. 오.
저는 자. 사실 이거 리스트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순간. 아이패드가 있어가지고 아이패드 주는 줄 알고. 아, 그러진 않았습니다. 자, 아직도 선물 못 받으신 분들 위해서 커피 교환권 추첨을 할 텐데, 추첨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단장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번 행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을 하는 행사였었어요. 그래서 사실 낯설기도 했고 이런 행사 처음이었거든요. 준비 과정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보람 있는 그런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여기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현재 저희 학교 56주년 기념관 로비에 저희 1년 동안의 성과물들을 이쁘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행사가 끝나더라도 56주년 기념관에 오셔서 다양한 전시물들 보시고 앞으로도 저희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커피 드릴 시간입니다. 추첨한 바로 그냥 보여주세요. 커피 받으실 5분 마지막으로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첨함 열어주세요. 자, 당첨되시는 5분, 지리반장님, 떼그리가 한 푼, 체리체리, 월바, 자강 이렇게 5분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학협력 페스티벌 새로운 마당 둘째 날 상생 포럼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잠시 쉬고요. 2시 정각에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 캡스톤 디자인 아리따운 2분 벌써 앞에 와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모실 거고요. 저는 여기서 우리 단장님하고 인사드리고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